그래서 암은 체중이 빠진다. 그러면 체중을 올려야만 암 치료가 된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억지로 올리는 체중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암세포에 완전 좋은 먹잇감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암을 치료하는 동안에 이게 이제 체중 감소가 이제 많이 오죠. 근데 이제 일단은 저는 일단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걸 먼저 전제로 말하고 싶어요. 이 체중 감소에 대해서 엄청 우리 환자분들이 예민해요. 그래서 암은 체중이 빠진다. 그러면 체중을 올려야만 암 치료가 된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 환자분들이 뭘 해요? 많이 먹어요. 막. 그 먹는 것 중에서도 뭘 많이 먹어요? 고기를 많이 먹어요. 육류를 많이 먹거든요. 근데 저는 체중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체중을 높이는 것은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억지로 올리는 체중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억지로 올리는 것은 한마디로 많이 먹어서 지방을 늘려서 체중을 늘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이 우리 몸에 암 환자가 지방이 많아지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 지방이 많아지는 것은 먹고 우리가 몸에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거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거예요. 남는 것을 생기니까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암세포가 몸에 남아있다면 한마디로 이 저장하는 것은 우리 암세포에 완전 좋은 먹잇감이죠. 너무 먹잇감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리 되면. 그러면 막 갖다 쓸 수 있는 것, 지금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이 암을 치료한다는 분이 막 갖다 암세포에다가 먹을 것 갖다가 막 먹으라고 막 제공해 주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체중이 너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체중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너무 떨어지는 경우에 이런 체중 관리는 좀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일단은 저는 제일 1번이 먹는 것보다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우리가 이 체중을, 암 환자가 체중을 늘려야 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제일 1번은 근육을 기르는 겁니다. 암 환자는 근육이 엄청 빠져 있어요. 수술하는 동안에 못 움직여서 빠지죠. 그리고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우울증 같은 게 막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도 체중이 빠져요. 그리고 치료받는 동안에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체중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너무 심하게 빠지는 이런 부분들은 해결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이제 원인을 일단은 먼저 알아야죠. 어떤 원인들에서 오는가. 근데 되게 우리 이제 체중이 감소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빠지는 게 특히 항암할 때 많이 빠지죠. 항암하게 되면 일단 먹지를 못 하잖아요. 뭐 오심, 구토 이런 거. 그 다음에 위장 증상들이 막 속이 쓰리고 속이 더부룩하고 복통 나올 수도 있고 설사, 변비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통증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근육통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러면은 음식 먹고 싶은 생각. 그 다음에 잠을 잘 못 자요. 스트레스 많아져요. 그래서 잘 먹지를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먹지를 못해서 체중이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먼저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항암하고 나면은 그냥 먹으려면 막 구역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역질 나는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이 그때는 약으로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약을 우리가 증상이 나오고 난 후에 먹게 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증상이 나오기 전에 이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식사를 하는 동안에 헛구역질이 안 나오고 그냥 토하지를 않아서 음식을 삼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항암하는 동안에 위장관 증상들이 막 속 쓰리는 증상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때요? 위장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아주 저자극성이 있고 거칠지 않고 짜고 매운 이런 음식들을 좀 피하고
익힌 음식, 그 다음에 부드러운 음식들을 좀 먹게 되면 그 어느 정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구강에 대한 부분들도 관리를 잘해서 구강에 염증이 생기거나 할 경우에는 입에서부터 삼키지를 못해서 구강에 통증이 나와서 먹지를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복통이 많이 나오고 할 때 특히 식이섬유를 먹는 게 좋은데 이럴 때는 식이섬유를 가능한 생으로 먹지 말고 익혀서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변비라든지 이렇게 설사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 주게 되면 우리가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체중이 빠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관리를 하면은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암환자분들이 소화 문제가 상당히 크죠. 수술을 하게 되면은 특히 소화기관에 수술을 하게 되면 어때요? 소화장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항암을 하게 되면 항암 자체가 가장 우리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음식을 먹지를 못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 중에서 이제 소화장애는 어때요? 우리가 첫째, 우리 입안에서부터 잘 먹지를 못하죠. 구내염이 발생하면서. 그리고 위장관 증상 때문에 먹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그 변비라든지 설사 이런 부분들이 있음으로써 장애가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화 장애를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은 어때요? 원인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첫째, 구강을 손상을 오지 않게끔 구내염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항암을 되게 처음에 할 때는 구내염 증세가 처음부터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온다는 전제하에서 일단 구강을 청결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건조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건조하지 않게끔. 그리고 구강 안에 상처가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극성이 적은 음식이나 그 다음에 거칠고 되게 맵고 작은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피해야 되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날로 먹는 것보다는 항암할 때는 익혀서 먹는 게 좋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위장 증세, 특히 이제 오심구토 같은 경우 있는 경우는 저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좀 천천히 좀 나눠서 먹고, 그리고 물을 좀 많이 마시고, 또 아니면 생강 같은 것을 우리 반찬에다가 같이 넣어가지고 먹는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심하게 되면은 제산제 같은 것을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설사 같은 게 났을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습관성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들을 동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변비 같은 경우도 치료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화 장애가 있는 경우는 우리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 가장 큰 부작용으로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음식을 먹을 때도 가능한 한 익혀서 먹는 게 좋고, 또 이럴 때는 우리가 항암을 할 때, 우리가 암 치료를 할 때 식이섬유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식이섬유를 좀 줄여서 먹고, 그리고 익혀서 먹어야 됩니다. 날 것으로 먹게 되면 훨씬 더 몸에 부담이 오거든요. 그래서 소화 장애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다 동원을 했는데도 잘 안 된다, 이럴 때는 약을 같이 좀 동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산제라든지 소화제라든지, 그리고 설사를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이런 것만 가지고가 아닌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피로도를 떨쳐주고, 또 운동하게 되면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햇빛도 보잖아요. 햇빛도 보면 긍정적인 호르몬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입맛을 돌아올 수 있게끔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수면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소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소화 문제는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반응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아주 큽니다.
사실 우리가 밥을 먹다가 누가 옆에 와가지고 네 집에 도둑 들어왔다 그러면 밥만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건 아주 그 심리적인 부분하고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만들지 않게끔 또 식사를 할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화를 가능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하고 항상 같이 우리 제가 환자들 이렇게 쭉 보면 혼자 먹는 사람들이 밥을 진짜 잘 못 먹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재밌는 대화를 하면서 먹으면 입맛이 없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밥을 먹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같이 이렇게 조절해 주는 것도 아주 그 소화를 해결하는데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잘 먹을 건지 이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 음식을 먹고 있는 우리 환자의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해줄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면 훨씬 더 치료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